예, 4장에서 꼭 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 좀 짧게 우리 요약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시험 가기 전에 공부해야 돼 그런 것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생명보험과 제3보험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보시면은 우리 정액보험이었죠. 우리 생명보험의 특징으로는 정액보험이고 손해보험의 특징으로는 실손보험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명보험은 우리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 나눠져 있죠. 그 부분 설명한 부분입니다. 무형의 상품이다, 보이지 않는 상품이다, 미래지향적, 우리 장기 효용적 상품이다, 장기 계약이고 비자발적 상품이다.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 그런 내용들이고요. 상품구 구성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계약은 우리 원래 목적, 특약은 특별약관으로 위해서 뭐 다양한 보장을 필요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 의미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약의 종류는 독립 종속, 고정, 부가, 고정 선택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그 다음에 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나눠지는 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가 좀 보면은 사망보험을 피보험자 요거 뒤에도 계속 반복되죠. 3급상의 제한이 있다. 우리 만 15세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 피보험자고요. 대신에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실박약자의 경우 계약을 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들어갈 경우는 유효하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애매한 문구긴 한데 계약자는 후견인을 통해 지위를 행사할 수 있고요. 친권자는 후견인을 통해 수익자가 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우리 수익자의 제한 조건이 없었죠. 자연인 법인 1인 다수 모두 가능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축성 보험은 요 내용이 저축성 보험이 이거죠. 내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내가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것들. 내가 낸 거보다 많이 받으면 저축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보장 부분에 있어서 위험보험료는 예정이율, 적립 부분에 있어서 저축보험료는 일정이율. 우리 뒤에 공시율 나오죠. 그게 일정이율입니다. 보장성은 그러니까 저축성은 내가 납입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험금이 보험료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초과하는 거. 그럼 보장성은 적거나 같은 거, 없거나 적거나 같은 거 보장성이라고 하고요. 교육보험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교육자금을 주는 거나 혹은 부모가 사망했을 때 뭐 보험금을 준다 뭐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보험금을 학자금 형태 보험금을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 연생보험은 단생보험은 1인이고 연생보험은 2인 이상이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변액보험은 펀드형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특별계정 펀드형 투자 상품 아니고 이익금 또는 배당으로 준다 투자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산보험은 단어 3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 상해, 간병 이게 전부 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가 재산보험이란 단어는 보험업법에만 나옵니다. 상법에서는 재산보험에 대한 분류가 없죠. 앞에 나왔던 거 생명보험에서 약정된 정액보상적 특징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특징을 모두 가지는 보험을 의미하게 된다. 기출이 한번 나온 적 있어서 한번 제가 체크해 봤고요. 2003년 8월에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서 재산보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는 재산보험업에 겸용이 가능하다. 이 정도 내용인데 이건 뒤에 좀 자세히 나오죠. 요 표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재산보험 계약에서 상해 질병 간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좀 기억하셔야 돼. 이제 지겨우실 거예요. 이 정도는. 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없습니다. 특약으로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손해보험에 있어서 재산보험은 특약으로 부과가 가능하고 생명보험에 있어서 질병 사망은 저거 뭐지? 그 제한이 없죠. 종신보험도 질병으로 주계약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 정도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는 크게 보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다 보셔야 됩니다. 뭐 근데 헷갈리시는 거 만 15세 사망이 아니라 미만의 계약을 허용한다라는 거. 우리 어린이 든든한 자녀 지킴이 어린이 보험도 만 15세 미만이 가능하죠. 우리 우체국 보험 상품은 전부 다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상법에서는 재산보험 분류는 없습니다. 보험업법 2003년 8월에 개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보험업법에서만 재산보험이라는 분류가 있고요. 이거 무슨 모의고사가 있었나 봐요. 누가 이거 질문을 한 두어 분이 해주셔가지고 개인톡으로 이렇게 요 부분이 아니라 저 뒷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하나의 독립된 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겸용의 요 부분에 좀 질문이 몇 번 있으셔서, 먼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은요 겸용이 안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뒤에 위에 특징들이 있는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은 겸용이 안 된다.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요. 손해보험은 여기죠. 겸용이 안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전 종목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을 때는 제3보험업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업은 겸용이 안 되고요. 대신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해당하는 전 종목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을 때는 제3보험업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 이제 문제집에 냈더니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요 밑에 법규를 보시면 전부가 우선입니다. 그 중에서 보증보험하고 재보험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보증보험하고 재보험이 제외된다는 거예요. 시험 보실 때는 전부가 우선입니다. 뭐 전 종목에 관하여 혹은 전부 허가를 받았을 때가 먼저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요거 안 된다. 보증보험, 재보험 찍었을 때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거 일부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여기 잠시만요. 제가 이게 있네. 여기 있죠. 계약상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저거죠. 우리 저 책임보험. 채무불이행은 저거죠. 저거. 보증보험이고 의무불이행은 책임보험인데 요거 포함해서 손해보험이라고 하는데 재산보험에서는 요건 빠져도 된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병사망 생명보험은 제한이 없습니다. 손해보험은 80세 2억 이내 납입보험료 합계.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특약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그 내용입니다. 질병상의 간병 그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상해보험이 조금 이제 이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 딱 요게 답니다. 갑작스럽고 우연한 외계사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입니다. 급격성은 뭐 다 읽어 보셨을 텐데 여기 질병 또는 전신제약 등의 원인을 상해에서 제외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해야 된다. 꾸준하게 뭐 어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갑자기 발생해야 된다. 그럼 질병 같은 경우는 갑자기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연성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 그걸 우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고의가 아니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 외래성은 밖에서 내부가 아니라 외부인데 상해 원인이 외래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면 상해 원인이 외래적인 거면은 내부나 외부나 어디에 뭐 상해 자체가 생기는 거 상관없고 상해 사고 발생이었는데 그에 따른 질병, 그러니까 상해를 먼저 입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긁혀서 파상풍 같은 거 걸렸는데 질병으로 죽게 되면 원인은 그 긁힌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해 사고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 재해상 제가 이거 암 입원하고 다리 부러진 거 말씀을 드렸죠. 다리 부러진 거가 암 진단받는 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원인이 상해인데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해당이 되고 그거 아닌 경우는 제외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보험은 재해보험이요. 재해분류표 그 다음에 열거 상해보험은 특별약관 우리 특약이라고 표현하죠. 생명보험의 재해보험은 재해분류표의 열거, 상해보험은 특별 상해사고로 보장하는 특별약관으로 보장하는 형태이다.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위험이 직업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직업이 변경이 되게 될 경우 위험도가 바뀌겠죠.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위험도가 더 좋아지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거절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변경된 직업 및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직업 및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어도 보험금 전액 지급된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안 좋은 직업으로 변경이 됐으나 주말에 가족들이랑 여행하다가 자동차 사고 난 거는 직무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예를 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병 사망은 딱 하나, 질병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질병 사망은 손해보험에서 특약으로만 부과 가능합니다. 특약으로만 부과 가능하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내용들은 그냥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병 보험의 특성은 뭐 특별하게 그렇게 시험에 낼 만한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사실은 딱딱 그게 정해져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질분담금 보험 계약일로부터 일정한 면책 기간을 둔다. 이게 어떤 상품들은 해당이 되고 어떤 상품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체국 보험 상품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맞겠죠. 근데 이게 지금 그 재산보험하고 생명보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 문제 내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닌 것들도 많아서 요거 보험 면책 암 진단이요 면책 그 이거 없는 보험들도 있어요. 실제로 성인보험 중에서도요. 뭐 그렇다라는 것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반적인 가입 조건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질병보험의 종류 뭐 진단금 보험, 암보험 뭐 그런 거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실손보험은 요거 여러 개 가입해도 실제 손해 이내로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썼다고 했을 때 실손보험 100개를 가입해도요. 100만 원씩 100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총 합쳐서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실제 손해액 이내로 보상을 한다. 가입자 다수가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초과 이익 금지의 원칙.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죠, 보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례 보상을 하게 된다. 내가 치료비를 부담한 상품별로 비례 보상을 한다. 이 내용이 있었고요. 단체 개인 실손만 보험 간 연계 제도 5년 동안 단체 보험에 가입하고 회사를 퇴직하게 될 경우 1개월 이내에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고 개인 실손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취직 등으로 단체 실손에 가입할 경우 개인 실손 멈춘 다음에 퇴직 후 1개월 이내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그 내용까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병보험은요. 그 공적하고 저거 뭐지? 저 민영관 공적하고 민영 간병보험이 있는데 여기 장기 요양 상태를 했을 때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에 따라서 뭐 장기 요양 등급 판정받은 장기 요양 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공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민영으로는 뭐 이것저것 하겠죠. 예, 여기도 이 표에 좀 나와 있죠. 장기 요양 상태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 자로서 노인 장기요양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공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민영에서 뭐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4등급,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해서 총 6개 등급입니다. 1등급이 가장 중증입니다. 우리 상품 공부하실 때 보셨지만 1에서 2등급 요게 많죠. 1에서 5등급도 있었지만 1에서 2등급을 정말 중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 혼자서 밥 먹는 거 안 되고 화장실 가는 거 안 되고 목욕하는 거 안 되고 옷 입기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90일 이상 지속되어서 호전 상태를 할 수 없을 때겠죠. 우리 온라인 치매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통합건강에서 중증 치매 간병 자금하고 온라인 치매 같은 경우는 보장 개실 이후에 치매로 중증 치매로 치매든 중증 치매 판정 받고 나서 90일 이후에 최종 진단 확정이라고 되어 있죠. 어제 누가 질문하셔가지고 이 내용도 썼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경우는 최종 진단 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제 누구죠? 우리 비슷한 거 치매로 인한 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판정받았을 때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거 정도도 좀 주의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입원 같은 경우는 진단이 확정됐을 때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금 지급 사유는 뭐 좀 다르죠. 이거는 저 치매 진단받아서 주는 거니까 입원 수술 등하고 다르고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장기 요양 등급을 적용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등급에 맞춰서 우리 그게 그거잖아요. 우리 치매 요양 간병보험이든 그런 것들 보면 1에서 2등급, 1에서 5등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등급에 따라 지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적은요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에 따라서 블라블라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된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공적 장기 간병 보험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장기 요양 등급 여기 요양 상태 등급 받는 거 나왔었죠. 판정위원회에서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연도 문제가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연도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얘는 공적이 민영보다 늦게 나왔죠. 민영은 2003년 8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근데 이거 되게 막 많은데 실손으로 들 수도 있고 정액으로 들 수도 있고 뭐 연금형, 종신보장형, 정기보장형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 갱신, 비갱신형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이 부분 딱히 시험 문제 낼 건 없을 것 같고요.
보험금 지급 사유는 첫 번째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호법에서 장기요양 등급 받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1에서 5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했을 때 그때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때 주는데 뭐 그게 보험기간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건강관리자금으로도 구분을 해서 지급하게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간병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장애 상태 앞에 있었었죠. 치매 상태가 되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지만 공적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또 회사 자체 판매 지준에 따라서 일상생활 장애,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상태 또는 치매 상태가 확정되면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단원은 이 정도만 보시면 시험 보시는데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